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대만 영화감독 오징어 게임과 비교할 필요 없음이란 제목의 기사와 오징어 게임의 성공 이유란 두 가지 대만 기사와 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클래스TV는 중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네덜란드 등 거의 모든 전세계 오징어 게임 기사와 댓글 반응을 소개해드렸는데 대만 기사와 댓글 반응은 소개해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떤 기사가 올라왔나 찾아봤습니다. 대만 야후에는 아예 오징어 게임 단독 카테고리가 존재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하나만 봐도 대만에도 오징어 게임 영향이 엄청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대만 야후에 웬만하면 댓글이 거의 달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의 기사에 댓글이 많이 달린 것을 보면 대만에도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만 감독이 바라본 오징어 게임에 대한 생각의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화제를 모으며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대만이 국제적 작품을 생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우뉴스 투데이뉴스는 웨이데생 감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작품이 잘 만들어지면 높은 수준의 토론이 있지만 자신과 비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칭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제는 매년 흔하며 오징어 게임은 엄청난 돈을 들여 화려한 장면과 후반 작업 특수 효과를 구현해 다양한 게임의 기발한 변화를 보여주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세덱데일도 그 당시 특수 효과를 내기 위해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웨이데생은 돈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화는 산업을 견인하기 위해 돈이 순환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보상은 인재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영화의 구조와 텔레비전 산업은 더 중요하고 경험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주변 환경이 주도해야 합니다.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초점은 여전히 스토리에 있습니다. 뛰어난 내러티브 기술로 그는 KF7 및 세덱데일과 같은 엄청난 박스오피스 흥행을 만들었습니다. 웨이데생은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타이안 트롤로지는 수년 동안 촬영되어 왔습니다. 마지막 끈은 올해 촬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염병과 실제적인 적자에 직면하여 임시로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영화가 재개되기를 바라며 정부와 사업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나요? 란 제목의 대만 기사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구슬놀이 1년에 한국 전통 어린이 게임을 마친 후 성공적으로 돌파한 사람들은 결국 456억 원이라는 엄청난 상금을 받게 됩니다. 제거된 것은 죽음이 진짜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몸을 밟아 우승을 하고 싶습니까? 위의 내용은 9월 중순에 공개된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메인 스토리입니다. 한국 영화 남한상성과 도가니의 황동혁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맡은 이 드라마 작품은 최근 한국 드라마 중 가장 화제가 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몇 년 동안 오징어 게임과 비슷했고 서바이벌 게임을 주제로 한 영화와 드라마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일본 드라마 아리스 앤 보더랜드, 일본 영화 배틀로얄, 할리우드 블랙버스터 헝거게임 등 이 테마는 특별히 헌신적인 데스게임은 아니지만 예상외로 출시 일주일 만에 순식간에 글로벌 넷플릭스 랭킹 1위를 차지했고 아시아 시리즈 최초로 전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스트리밍 플랫폼 기록입니다. BBC 코리아의 분석을 인용하면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얻는 가장 큰 이유는 플롯 내용이 현대사회를 반영하고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상명대학교의 한 교수도 요즘 젊은이들은 살아가면서 소외감과 불만을 자주 느끼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이나 전작 DP의 비슷한 줄거리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주최 측은 게임이 평등을 강조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게임 프로젝트 주최자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기기 쉽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라고 말하면서도 참가자들이 밤에 약자를 죽이고 먹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줄거리는 한국적이지 않고 나도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대만의 진 교수의 분석, 오징어 게임은 한국의 전통 어린이 게임, 특히 서양인을 위한 신선한 주제에 관한 것이지만 동시에 돈 게임을 통해 인간을 소유하는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양극화되고 불평등한 자본주의 사회의 강한 대비와 만족감을 주는 접근 방식은 과거 해외에서 유행했던 한국 드라마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실제로 그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한국 드라마는 대부분 한류의 선구자로 불리는 겨울연가, 대장금 등 로맨틱 드라마와 사극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인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주인공의 러브스토리와 팬덤이 드라마 인기의 원동력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큰 홍을 얻고 있는 킹덤은 한국 드라마에서 보기 드문 좀비를 테마로 한데 묶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극의 틀 아래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평론가들은 오징어 게임의 대본 배치가 매우 신선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 RTL의 오징어 게임에 대한 평가는 고전 K드라마 연출에서 벗어나 서스펜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언론은 오징어 게임이 한국을 넘어 국제 무대로 도약하며 K드라마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한국에서 만 19세 금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대만에서 시청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은 만 16세 이상입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폭력적이고 유혈 영상은 과거 국내 TV 점유율 70%의 3대 공영방송 채널에서 보기 어려웠으나 국제 스트리밍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제작 지원을 시작하면서 한국 시장이 점차 개방되면서 금기가 사라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OTT 플랫폼은 타겟층을 설정할 수 있고 콘텐츠의 주제가 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현지 청년 및 중년층에게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한국 언론은 오징어 게임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극에 사용된 소품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합니다. 67번 주인공이 입은 옷의 최고가는 한 벌에 약 40달러이며 두 번째 게임인 달고나 세트 게임과 주인공이 먹는 그리운 도시락도 있습니다. 가격은 모두 3만원에서 4만원 사이, 국내 판매 가격의 10배입니다. 넷플릭스 코리아의 트위터는 최근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의 운동복 차림의 넷플릭스 글로벌 CEO 리드 헤이스팅스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성공을 보았고 이번에는 국제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오징어 게임의 급증으로 한국 드라마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내가 본 것은 이 두 영화가 실제로 한국에서 일어난 매우 지역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모두 한국어를 구사할 뿐만 아니라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환경과 게임이 한국의 현지 관객을 위해 설계되어야 했지만 해외 관객은 여전히 번역을 통해 줄거리에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감독, 시나리오 작가와 제작진의 숙련된 기술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넘어 인간의 본성을 직접 지적하면서 매우 지역적인 주제에서 본질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의 풍경을 언급할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대만은 더 이상 한국차 후미 등이 보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사실 대만은 촬영 재능, 정교함 및 화제성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섹슈얼리티 공개 TV 드라마는 괜찮고 대중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비전문적인 관찰과 추측에 따르면 대만 드라마의 초점은 여전히 국내 시장에 더 집중될 수 있고 국제 무대에 도전하려는 포부보다 국내의 입소문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일부는 한국 드라마의 목표에 따라갑니다만 물론 모든 한국 드라마가 국경을 초월한 화제와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게임의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오리지널 자체 제작 드라마가 전세계 동시 개봉 기회로 한국 영화계도 전세계 관객들을 바라보는 트렌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라마 시청률의 안방극장에 대한 지리적 제한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넷플릭스와 같은 다국적 플랫폼에서 상영되는 드라마는 배우부터 시나리오, 작가, 주제까지 제한 없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대만 드라마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한국 드라마를 감상하고 참고로 배우지만 굳이 남의 것을 베끼고 남과 비교하고 남의 차 후미 등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역국제화라는 넓은 길을 열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 기사의 대만 댓글 반응입니다. 다른 나라의 드라마는 깊이 있게 만들지만 대만의 드라마는 길게 만든다.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케팅 회사는 한도까지 비용을 들이며 노출을 위해 하루 종일 과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이 대단한 곳이다. 비오리지널 소재 잔뜩 한국 감독의 걸작이 된 것이다. 데스게임 장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는데 한국 감독만 성공했네.
재미없어. 한국 드라마는 독창성이 너무 낮아. 일본과 유럽의 테마를 베끼고 작은 변화를 주는 게 쟤네들 일이야. 한국 드라마가 그런 곳이고 잘생긴 배우를 찾는 게 아시아에서 유행할 듯. 그러나 대만 드라마 연기는 더 별로다. 눈길을 끌 이유가 없다. 인기 이유는 홍보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 드라마가 상당히 긴박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린이 놀이의 요소와 죽음과 죽음이 결합되어 강렬한 대비와 공포감을 만들어내는 매우 성공적인 드라마입니다. 대만 배우들은 늙거나 못생겼고 부모에게 의존하며 당에게 많은 지지를 얻었지만 그들은 세계에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국제 촬영, 본토 버라이어티 쇼 및 TV 드라마를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반면에 대만 현지 드라마는 천박하고 토착적이고 지루하고 촌스럽고 진전이 없고 무엇을 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이 어떤 성공적 기회를 볼 수 있습니까? 대만에서는 대본을 보고 허풍을 떠는 토크쇼나 고기를 파는 게임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다. 요점조차 말하지 않고 찬양하라는 듯 첫 번째 게임만 재미있을 뿐 나머지는 공상과학이다. 무엇과 같을까? 전체 스토리는 카이지 시리즈를 베낀 것으로 다른 게임도 비슷하다. 한국의 극의 흐름이 빠름에 비해서 대만의 극은 거북이입니다. 에잇. 일본에는 이런 소재의 드라마나 영화가 너무 썩어빠지게 많이 있지. 한국 드라마가 대만보다 더 강한 것은 연기의 능숙함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맑은 물을 한 잔 마시는 것과 같다. 한국 드라마는 공기 있는 음료와 같다. 한국 드라마를 본 후에는 대만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극본은 또 다른 것이다. 중국 12억 명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스토리는 이전에도 있었고 볼 때마다 과장이 느껴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위기는 자본주의가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전 세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 모두 갈등을 외부로 끌어들여 자원 배분을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것인가? 정말 별로다. 미디어가 이것을 왜 홍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요즘의 추세를 보면 사람들이 삭막해지는데 이 드라마를 볼 필요 없이 유사시 인간은 목숨을 던진다는 걸 알잖아요. 이를 인간성이라고 한다. 전혀 공감 안 해. 플랫폼에서 또 얼마를 받고 광고를 하는 거야.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전체적인 대만의 기사를 보면 결국 한국은 자본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대만도 자금만 받쳐주면 할 수 있다. 이런 논지가 강하며 한국보다 작은 나라 대만도 일본처럼 대만도 내수를 위해서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역시 댓글도 친일적인 댓글이 몇몇 보이고 일본이 주장하는 표절 이야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기사 속에 답이 있습니다. 대만은 한국차의 후미 등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드라마가 흥행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은 부차적인 것이고 각본이 좋고 연기를 잘하며 촬영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본이 튼튼한 것이 한국 미디어의 가장 큰 성공 요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